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이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매주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나오고 있는 여기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공략 드렸던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주 생방송 공략주를 제공해드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눈에 보기에도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1.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에이펙트도 43.6%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유니테스트 역시나 25% 상승률로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모두 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매주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 성장성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2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 공략드리고 단기간 안에 13%대 이렇게 수익률을 또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매주 두 가지 공략주씩 공략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드리고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공략드린 시점이 바로 2월 초 이 시점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월 달에 공략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무려 41.7%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드렸고요. 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생방송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라고 공략주 공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그 다음 주에 공략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매주 저희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이펙트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이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15일에 공략을 드리고 공략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43.6% 역시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승 나오기 직전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반도체주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DDR5, DDR6를 양산 본격화한 기업이다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에이펙트로도 43.6%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제약바이오 주로 공략을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 부근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또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보였습니다. 23.5%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 드렸던 시점이 상승 나오고 눌림목에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공략 드렸던 시점들 모두 다 저점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혹은 반도체 이러한 상승하는 테마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처캠으로 23.5%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나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반도체주를 공략 드리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유니테스트 역시나 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말에 공략을 드리고 그동안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2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공략드릴 당시에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공략을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는 LFP, 저가 배터리가 시장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배터리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13.3%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당일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2차 전지 공략을 드리고 지금 한 5거래일 만에 13.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도 반도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께 올해 들어서부터 꾸준하게 반도체를 공략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반도체 기업 한 가지 준비해 왔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만큼 반도체 기업들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5.7% 강세로 마감했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또 7%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오늘 첫 번째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 GTC 2024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제는 로봇 사업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이 GTC 2024 행사에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넘어서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까지도 사업이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로봇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이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9% 상승하면서 2,73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1.44% 상승하면서 90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자체가 빨간불을 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부터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모두 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트렌드 이슈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FOMC일 것 같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동결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5.25%에서 5.5%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3회 정도 인하하겠다라고까지 예고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올해는 기준금리가 조금 늦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계속해서 동결만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FOMC 회의에서는 이 우려감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6%대로 예상을 하면서 작년 12월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2024년 안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를 딱 3번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고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저희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렌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우선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감염병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성 쇼크 증후군 STSS라고 하는 이 증후군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세가 심하다면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추가로 복용을 해야 하고 치사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 페니실린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항생제와 의약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고요. 어제 시장에서 수젠텍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시스템도 26%가량 상승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갔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전염병, 감염병 확산에 관한 제약바이오 이슈는 조금 단기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두 가지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두 가지 공략주 별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오늘 두 가지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입장하시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공략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겹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주도 반도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꾸준하게 반도체를 계속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반도체를 공략하셔야 되는 이유 역시나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모두 다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유니테스트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반도체 공략드리고 수익을 안겨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반도체 기업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계속해서 짚어보셔야 되는 이슈들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 CEO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HBM의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D램 여러 개를 적층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조 단위의 매개 변수를 가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는 이러한 HBM 같은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함께 성장한 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HBM 쪽을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 생성형 AI로 모든 데이터 센터의 D램이 HBM으로 교체될 것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 모두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엄청날 것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있었던 GTC 2024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HBM 쪽으로 D램이 모두 다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하게 인공지능을 넘어서 HBM 쪽을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공급 물량은 사실상 현재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5세대인 D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까지도 엔비디아의 CEO가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도 HBM 테스팅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5.6%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언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 역시나 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 기업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상승폭을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도 최근에 있었죠. 전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작년 9월 1일 이후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는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늘려서 양적과 질적 측면에서 반도체 연구소를 2배 넘게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또한 반도체와 관련해서 R&D 단지에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주주총회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현재 7%대 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는 삼성전자가,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기업 앞으로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970만 주나 순매수했다고 하고요. 외국인이 최근 일주일간 이 삼성전자 주식 4,500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떠나갔던 외국인이 다시금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쪽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까지도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고 이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반도체 기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반도체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여기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오늘 기업 공략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SK증권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강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였는데요. 우선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른 반도체향 소재 매출 증가. 이 소재 매출 증가가 바로 삼성향과 SK 하이닉스 관련 매출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확장에 따른 추가 매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신사업의 포텐셜까지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업, 오늘 기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향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할 때 함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오늘 기업입니다. 2023년에는 듀폰과 인텔 같은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기도 했고요. 기존에는 100억 원대였던 매출을 반도체로 사업을 확장해서 매출을 1,500억 원대까지 높인 기업입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고 하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게 되거나 HBM 사업 쪽으로 확대를 진행하게 된다면 역시나 오늘 기업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모두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주식 트렌드 첫 번째 반도체 기업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노광 공정용 신너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너 소재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접착제나 세정제 같은 이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도 이러한 신너 소재가 꼭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는 신너는 매우 순도가 높은 제품이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이 고순도 신너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많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많은 IT 기업들의 이 모든 신너 소재, 반도체 공정에는 꼭 필요한 신너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이러한 첨단 IT 산업에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반도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오긴 했지만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이렇게 IT 첨단 산업 쪽에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빛을 통과시켜서 이 웨이퍼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신너, 이 신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기업이 다루고 있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 중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신너 소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와 리사이클링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 전해액 첨가제와 양극재, 유기용매 제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러한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인텔과 듀폰 같은 신규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점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기업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고객사인 만큼 이 두 기업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도 함께 상승을 해주곤 하는데요. 오늘 역시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상단까지도 많이 자리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기업도 삼성향 매출로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기 좋고요. 박스권이긴 하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주가 저점에 있는 기업 공략하고 싶었다 하신다면 오늘 기업 주가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기업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물대도 많지 않고 또 신규 상장주가 상승을 할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반도체주 중에서도 저점에 있는 저가 매수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기업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기업 공략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업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더 늦기 전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반도체 기업을 공략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반도체를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역시나 굉장히 많은데요.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삼성전자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언급만으로도 상승을 했는데 만약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 공급을 하게 되고 반도체 이슈가 있게 된다면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과 관련이 있거나 삼성전자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HBM과 더불어서 CXL까지 분야를 넓혀가면서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오늘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노광 공정용 신너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이 신너 소재가 꼭 필요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기업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오늘 기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반도체 기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3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앞서 첫 번째 공략주로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드렸는데 저희 트렌드에서는 미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반도체를 공략을 드렸었습니다. 올 초 들어서부터 꾸준하게 앞으로는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매주 반도체를 공략을 드렸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41%,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에이펙트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43.6%, 유니테스트로도 25.6%,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도체 기업들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도체를 공략드리고 지난주 공략드렸던 반도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를 꾸준하게 공략을 드리면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역시나 반도체 기업만큼 굉장히 상승폭이 기대되는 두 번째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두 번째 기업은 로봇 관련주로 공략을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로봇주들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젠슨 황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GTC 2024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는 연설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황 CEO는 기조연설 말미에 직접 훈련한 로봇을 선보이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GTC 2024에서 젠슨 황이 직접 준비해온 로봇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그루트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범용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날 프로젝트 그루트를 기반으로 로봇이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해당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행동을 다 관찰을 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기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AI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문제 중 하나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넘어서 로봇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GTC 2024에서 로봇을 준비해온 만큼 이제는 로봇 사업에 또 눈을 돌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로보틱스보다는 AI 로보틱스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는 로보틱스보다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AI 로보틱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그리고 다양한 사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삼성전자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로봇 기업은 앞으로 꾸준하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기업은 바로 LG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LG전자에서 주목하는 신사업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LG전자의 자동화 공장 설계와 구축, 관리 노하우를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LG전자 사장은 최근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활용한 이 수익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스마트 팩토리는 지능형 생산 공정으로 불리는 생산 자동화 시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 생산 공정을 인간보다는 로봇에 맡긴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제는 많은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은 이 스마트 팩토리와도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 효율화에 나서면서 점점 더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19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6조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27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과 관련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로봇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업은 특히나 LG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밝혔고요.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만큼 LG에서 꾸준하게 이 로봇 사업을 밀고 있고 오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6배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코스닥에 올랐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오늘 종목 역시나 LG전자와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협업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오늘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LG전자와 직접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오늘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딱 10분 남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 공략 드리고 있는 생방송 공략주 2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노란톡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종목들, 단기 종목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황 분석부터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략주와 노란톡 히든 종목들 모두 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는 로봇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해서 인간이 기피하는 이 작업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로봇이 바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합계 출산율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로봇 자동화를 통한 이 생산 효율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HD 현대에서도 현재 산업용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화까지 모두 이 산업용 로봇을 실제로 공장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기업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제는 사람보다는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 로봇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로봇주들 앞으로 또 엔비디아 젠슨황의 언급으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로봇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 라인을 한 부분을 담당하는 로봇이 대표적이죠. 이제는 이 산업용 로봇,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 대세가 됐습니다. 협동 로봇은 바로 기존의 분리된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는 그런 로봇과 다른 점이 사람과 직접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현재 전체 산업용 로봇 중 9% 정도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앞으로 30%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이 10년 내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 삼성에서도 지금 로봇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사람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 등 인간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연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역시나 말씀을 드려야겠죠. 매출의 80%가 로봇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의 로봇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기업은 제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도 이제는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기업은 이 국내 대표 산업용 로봇 기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위한 단축 로봇에서 협동 로봇인 다관절 로봇까지 이 다양한 산업용 로봇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물류 이송 자동화를 위한 무인 운반 로봇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산업용 로봇인 만큼 기업에서 공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로봇들을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과 함께 로봇 기업들, 로봇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두 번째 로봇 기업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로봇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입장해 주셔야 오늘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반도체 기업, 두 번째 로봇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공략주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올 초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 역시나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결책으로 산업용 로봇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기업은 로봇 중에서도 국내 대표 산업용 로봇 기업이고 LG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업 이슈로도 한번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공략을 드렸는데요. 로봇 기업 중에서도 LG전자와 협업 중이고 또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오늘 장 그리고 어제 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 1위를 되찾겠다라고까지 밝혔고요. 오늘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LG전자의 차세대 먹거리,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로봇 산업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텐데 오늘 기업이 협동 로봇을 다루고 있고 국내 대표 산업용 전문 로봇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가 아실 만한 굉장히 또 성장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도 이 LG전자와 협력하고 있고 LG전자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로봇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반도체와 두 번째 로봇 기업 공략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